공통수학원은 중등수학을 어느 정도 하고 나가면 되나요? 이거 비슷한 질문이죠. 아이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는 공통수학원은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걸려 학생들이 완성도 있게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1년 과정이 2년 걸리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3 과정부터는 들어갈 수 있게끔 로드맵을 좀 짜주시면 좋아요. 공부를 못한 애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념서만 한 2권 시키면서 나가면서 중3부터는 고등수학을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게끔 쉬운 개념서로 이렇게 좀 로드맵을 잡아주시죠. 잘한 애들은 심화까지 하고 들어가게끔 잡아주면 되고 늦어도 예비 중3 겨울방학 때는 고등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중등수학은 많이 못하면 개념서만 2권 튼튼하게 시켜라. 그렇게 시켜서 고등과정 개념서 위주로 진행을 하게끔 로드맵을 잡아주시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비 중2에 고등과정 들어가는 게 학습 능력이 완성이 됐다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 중2면 중1 겨울방학 때 고등과정이 들어가면 얘가 학습 능력이 완성이 됐다면 고등과정이 확통이죠. 수능 범위까지 확통이잖아요. 확통까지 다 끝내고 고등학교 올라갈 수 있어요. 학습 능력만 얘가 있다면 그때만 들어가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고등학교 선행을 많이 해도 또 까먹어요. 또 많이 하면 또 까먹으면 어차피 복습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까먹는 것도 있고 고기학점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미적분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거예요. 수능이 안 나와도 미적분 2 있죠. 미적분 2라고 바뀌었을 텐데 이름이 미적분 2는 필수적으로 내신으로 이수를 해야 상위권 대학 이공계를 지원이 가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2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하면 되니까 일단 확통까지만 한다라고 했을 때 5번이잖아요. 5번은 예비 중2 때 시작을 하면 학습 능력이 좋으면 해나갈 수 있다. 근데 간혹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좀 부족하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과정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부족한 애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나가든 언제부터 나가든 영원히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학습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차피 안 되게 돼 있어요. 어차피. 공통수학원 완성되기 하는 데만 2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학습 능력이 안 됐는데 그냥 초등학교 6학년부터 이렇게 진도 빨리 끝냈으니까 나간다라고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개념 이해력도 없고 그러면 완성도 있게 했는데 한 학기 과정이 2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 한다고 이게 완성도 있게 되는 게 아니라 학습 능력이 갖춰진 상태에서 빨리 했을 때가 완성도가 있는데 추천하는 시기는 예비 중2 때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을 갖추고 가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그때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학습 능력이 좀 부족한 애들도 그 개념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선행을 나가냐 맞는 말이에요. 개념도 안 됐는데 어떻게 선행을 나가냐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개념은 하라 이거지. 개념은 하면서 선행을 나가라.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애들은 올림픽을 나가는데 어차피 예선 탈락이야 얘는. 올림픽 왜 나갑니까? 어차피 예선 탈락인데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면 어차피 얘가 스포자인데 중학교 때 뻘짓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초등학교 때 뻘짓하면 어차피 50에서 60%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수포자에서 수학 안 하고 엎어져 자고 옛날 문과 애들 고3 때 보면 반에서 한 2명 빼고 수업 안 듣잖아 학교에서 그 상태가 되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어차피 얘가 수포자 돼서 고등학교 때 수학 아무것도 안 하는데 초중 때 수학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수포자가 안 되고 일단은 수능까지 응시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과정 그리고 수능 수리 논술, 재수행까지 가르치는 관점에서 보면 중등과정 하나도 모르겠다는 애들 어떻게 하냐면 개념서만 한 권 시키면서 고등과정 또 시키고 그러면서 수능까지 보게 하거든요. 걔네도 워낙 시간이 없어서 개념서 한 권 중에 추려줍니다. 고1과정도 수능이 안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고1과정도 무해요. 고1과정도 수능에서 필요한 것만 제가 추려줍니다. 연습제도 안 풀고 개념서 개념하고 필수 예제만 골라서 공부하게끔 추려줍니다. 그러니까 개념서에 있는 내용들 개념 3권 기준으로 40에서 50% 정도만 학습하게 추려줘요. 왜냐면 시간도 없어서 수능을 못 보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추려줘서 수능까지 이렇게 보게 하거든요. 아이들은 잘 나오진 않죠 당연히. 그렇게 잘 나오면 이제 도둑놈 10호 그렇게 안 하는 애들이 잘 나온다는 거. 재수했으니까 3수 4수 이렇게 해나가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수능 보면 4, 5등급 정도 수준까지는 애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수포 안 하고. 그래서 가끔 보면 중등부 유형도 못 풀고 내신 대비도 충분히 안 하고 어떻게 진도 나가냐 그러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런 분들은 정말 무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을 이 정도 개념만 시키면서도 수능까지 보게 시킨 경험이 없어서 중등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일단 고등에서 수학을 포기 안 하고 학교 과정 따라가서 어쨌든 시험은 보고 개념은 이해하고 가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예비 중3 때는 고등과정 들어가게끔 로드맵을 짜 아이가 부족하면 개념서 2권만 하고 내신 대비를 최소화시켜라. 개념서 2권 하면서 어느 정도 개념이 튼튼하면 내신 대비 최소화시키면서 가는 방식으로 해라. 물론 이제 아예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아예 안 되는 애들. 연산도 안 되고 아예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유전자의 문제라는 걸 강력하게 느끼게끔 하는 공부머리, IQ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겠다라는 걸 강력하게 느끼게 해주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가게 되면 중등 과정 자체에서 수포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죠. 중등 과정도 못 따라가서. 그런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떤 아이를 봤을 때 그래도 개념서는 튼튼하게 하겠다. 유형서도 시키면 하긴 하겠지만 얘 속도로 봤을 때는 고등과정 들어가면 고2 때부터는 못 따라가서 수포자가 되겠다. 그러면 저는 이제 유형서는 안 시키고 개념서만 시키고 내신은 대비도 좀 최소화시키면서 데려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준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등과정도 수포자가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연산부터 안 되고 너무 망가지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고등과정 가도 수포자가 되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수포자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해 왔던 거고 극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교육 과정이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힘든 교육 과정이에요. 수학 자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수학이 잘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이 정도도 왜 못하냐라고 하지만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포자들은 지금까지 영원히 있어 왔는데 그걸 이제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 과정도 많이 개편이 되고 학생들도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고등학교도 여러 가지 부류의 고등학교가 좀 생겨서 가령 고1 과정 정도의 수학만 3년 동안 하는 그런 학교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교가 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합니다. 수포자는 지금 같은 시스템에서는 극복이 안 돼요. 아이들이 이해하거나 그런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안 되는 학생들은 안 됩니다. 수능 1파 강사들은 다 된다라고 하잖아요. 수포 안 하고 4, 5등급까지 버틴 애들을 가르쳐서 그래요. 4, 5등급까지 버틴 애들이 50% 정도예요. 50%, 상위 50%. 그러니까 나머지 절반은 못 버티는 애들이에요. 그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거고 그 밑에 그룹들을 가르치다 보면 안 되는 아이들은 안 됩니다. 자녀들 그룹들 중에서 보면 가끔 유형 교재를 좀 빼고
개념 교재만 2권 정도 하고 개념 튼튼하게 하면서 그래도 중3 때는 고등과정이 들어갈 수 있겠다. 고등과정 좀 쉬운 개념서 위주로 쭉쭉 가면 얘가 그래도 고2, 고3 과정까지는 개념은 따라오면서 수학 포기하지 않고 수능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겠다. 수능을 잘 보냐? 잘 보진 않죠. 잘 보면 4등급 정도 받겠죠. 그 상태에서 또 재수를 하면 또 성적이 올라갑니다. 재수해서 열심히 또 몰입해서 하면 3등급, 2등급까지도 올라가요. 그런 아이들이. 근데 이제 그냥 대안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했다가 애들 고등학교 과정 올라가면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한 학기 과정 하는데 1년 걸리고 그래서 그냥 수학 아예 놔버리고 재수한다고 또 왔는데 무에서 처음부터 시작한 애들 보면 뭐 방법이 없죠. 그런 애들보다는 재수까지 생각하면서 갔을 때 그렇게 가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수학이 95점 받았거든요. 내신 대비 1주 시켰는데 제가 수학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다른 과목 공부하고 가라 그렇게 했는데 개념서만 했습니다. 개념서 유형서 안 시키고. 왜냐면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언어 능력이 너무 딸려서 고등과정 들어가면 수포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룹입니다. 제 아들은. 그래서 중등과정은 이제 유형서까지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 시간을 좀 아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념서만 2권 하고 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90점대를 받아도 고등학교 과정 들어가면 아예 못 따라가는 애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속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개념만 튼튼히 가고 고등과정을 좀 안정적으로 나가서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끝까지 따라 붙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막상 고등 자녀가 생기면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하고 상위권이고 초등학교 때 최상위도 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면 3, 4등급 받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깜짝 놀랄 겁니다. 부모님들이. 구등급제 기준으로 3, 4등급 나옵니다. 최상위까지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90점 받으니까 잘하겠지? 수포자 될 수도 있어요. 고등과정 가면. 가르치는 학생 중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95점 이상 받던 아이인데 고등과정에서 지금 개념서 한 권도 제대로 못 풀어요. 속도가 안 나요. 속도가 개념서 한 권 푸는데도.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고등수학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우니까 못 따라가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하고 대해보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랑 너가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 왜 그러냐면 똑같이 한 본인들의 말은 똑같이 한다. 중학교 때 했던 양만큼 수학에 똑같이 투자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자기들도. 그러니까 본인들도 이제 아주 극도로 열심히 하진 않는데 4등급 뭐 그런 아이들이 열심히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중학교 때에 비해서 덜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오히려 조금 더 하면 더 했지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냥 속도가 안 난다는 거예요. 어려워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한 95점대 받은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4, 5등급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